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에서는요, 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만 10명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정열 차장, 네.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지난달 19일 도봉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, 이렇게 112 신고를 했고요. 이튿날 다른 학부모들까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만 10명에 이르고요. 이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이 보육교사들이 만 1세 반 아동 10명의 머리와 다리 등을 밀친 사실을, 무릎과 다리로 밀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. 지금 현재 CCTV가 밀치는 모습 같아요. 네, 밀치는 모습이 있었고요. 네. 그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내보내고 방 안을 불을 끄거나 아니면 잡고 양말을 신기려다가 밀치는 모습도 있었고요. 무릎이나 발로 아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아이 가슴을 미는 듯한 장면도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깜깜한 방에 아이를 방치해 놓고 방 안에 불을 끄고 나갔는데요. 저희가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10여 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. 이게 뭐 직접적인 신체적인 학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. 정서적 가해가 의심되는 부분이죠.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아니지만 조카를 둔 이 고모로서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, 김복준 의원님? 아니 이게 지금 어린이집 학대가 우리가 사실 다룬 지가 어제 온 일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.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전제는 하고 가야 됩니다. 대한민국에 있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이나 이 교사분들 정말 아이들 아끼면서 이뻐하면서 돌보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어린아이들을 깜깜한 방에다가 혼자 놔두고 한 10분 정도 불을 꺼놓고 있다고 그러면 걔는 어떤 공포를 느끼겠습니까? 그 자체로 학대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학대의 개념을 보면은요, 이 같은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학대를 떠나서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돌보지 않는 이것도 명백히 정서적 학대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저기 보니까요, 저분들이 지금 툭툭 그 무릎으로 밀치거나 발로 툭툭 미는 거는요, 저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. 따라서 저건 상습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게 보이시나요? 네. 이게 사실 아직 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었냐는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. 김여정 소장님 지금 CCTV 영상 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? 정말 저러한 부분들이 툭툭 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몸에서 여러 군데에서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러한 경향으로 봤을 때 단순히 다치기보다는 상습적으로 어떠한 폭행이 가해졌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저희 궁금한 게 이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정서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이든 학대를 당하면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이나 장애나 이런 부분을 호소하지 않나요?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매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그게 평생의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로 가져갈 수 있고요.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미래에서도요.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의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. 온 부위에 꼬집거나 뭐 긁혔는지 빨갛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. 가슴, 볼, 발톱이 들린 아이도 있다고 하고요. 이런 상처들을 본 학부모의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것 같은데요. 학부모들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아기 가슴을 이렇게 밀다던가 그거는, 그리고 또 더 심한 거는 가슴을 밀치고 아기를 억지로 눕혀요. 그래서 막 때리는 장면들이 있어요. 아기 몸을 허벅지랑 막 해서 양손으로 이렇게 내려치더라고요. 정말 고개가 저어지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해당 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? 네, 이 부모들이 신고를 하고 그다음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에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공개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해명을 했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원아들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네. 한 적이 없다.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의도적인 학대는 없었다. 결국 이제 부모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맞았다라고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잠을 재울 때 토닥토닥거렸거나 네. 현장 학습에 나갔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팔을 꽉 잡았다.
그래서 뭐 멍이 든 거다.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해명이 그렇게 썩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. 납득은 가지 않고 참 구체적이긴 하네요. 해명에 한해서는. 자, 아이들이 만 2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. 이 경찰이 학대 의심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, 박용구 형사님? 요 같은 경우는 우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사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의뢰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우리 형사들이랑 같이 이제 조사를 하죠. 해서 그 당시 어린이 시설에서 있었던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심층적으로 피해를 받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처음에 경찰이 조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? 네.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전문기관 이 선생님들을 그 이야기 진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피해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게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당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기가 못하죠.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못할 뿐더러 네. 증거로서의 능력도 사실은 나중에 법정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경찰에서 아동 그 이제 보호기관에 아동 실제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 선생님들은 또 경찰하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진술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. 편안하게 유도를 그렇습니다. 예, 그거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. 제가 볼 때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마구잡이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아까 CCTV 본 거 말고요. 심지어 아이의 팔까지 빠지겠다는 아. 얘기도 있어요. 예, 이게 이제 아마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살 아래의 아이들 같으면요.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이쁘다고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드는 거 엄청 위험하다고 시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주의를 그 팔이 시키죠. 빠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. 네. 이 경우도 아마 이제 팔이 빠졌던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야외 실습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물을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봅니다. 그런데 나름대로 교사는 물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아이의 팔을 잡아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몸통하고 같이 감싸 안아야 되거든요. 팔만 들다 보니까 아이 팔이 빠졌던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한 행위도 잘못이지만 그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아마 연락을 안 하고 병원 가서 치료만 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.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요즘 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많이 권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뭐 출산율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 믿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구호가 헛구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다루면 이 팔까지 빠지게 할 수 있는 건지 원장이 해명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렇게 잡아도 쉽게 빠져. 다칠까 봐서 가다놓고 키울 수는 절대 없어요. 엄마가 앞에서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 유리관 속에다 가다놓고 키우시면 돼요. 원장님이 한 얘기예요. 유리관 속에 가둬놓고 키워라. 이게 원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그 아이들이 팔이 쉽게 빠진다라는 원장의 해명 뒤에 유리관 속에 가둬놓고 키우면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되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명을 할 때, 그러니까 뭐 정말 죄송합니다,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리관 속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장의 심리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네. 교사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사실 그 트라우마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교사를 뽑을 때 신체 검사뿐만이 아니라 또 인성 검사라든지 정신 검사들이 어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너무 당당해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. 지금 보니까 네.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죄의식이 없어.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 행정처분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자기 범죄에 자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.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변하는 한 방법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. 저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발언이 사실 될 이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의 말씀은 저희 뭐 채널에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이제 오해를 풀어주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 뭐 유리관 속에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게 참 듣기에는 정말 네. 적절하지는 못한 단어 선택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학부모들의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
발톱을 피날 때까지 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아이도 정말 힘들었겠다. 그리고 미안하고 제가 집 앞에 잠깐 쓰레기만 버리러 가려고 그래도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져갖고. 그러니까 저도 성인이지만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깜깜한 곳을 못 들어가요. 맞아요. 근데 어린이잖아요. 이런 경우엔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, 수장님.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을까요?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행동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발톱을 뜯는다라는 것은요, 손톱이나 발톱을 뜯는다라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내 무기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폭력이나 폭행 속에서 어떤 내가 스스로 어떤 걸 대처할 수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의 무기들을 파괴하는 이런 심리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. 자, 학부모들의 배신감과 분노 상당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이제 뭐 일단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대신 너희들이 부모가 돼서 내 아이를 돌봐달라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아이가 이 분리불안을 느낀다. 엄마하고 떨어지면 거기에 가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거를 어리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참 이 부분은 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,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. 네. 팔이 아까 그 빠진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부분도 명백히 상해니까 처벌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나요? 이게 고의성이 입증이 안 돼가지고요. 일부러 아이가 팔을 빠지라고 이렇게 들은 건 아니잖아요. 다만 주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으니까 그 경우에는 아마 과실치상의 책임 정도는 따를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고의성을 따진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내가 상해 목적이 아니라 뭐 실수로 그랬다, 몰랐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과실치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,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의무를 가진 그 어린이집의 교사 입장에서 일종의 그것도 학대의 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해당 어린이집에 폐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변한 것 같아요, 오정일 차장. 네, 그 아이들에게 뭐 처음에 부모들이 좀 항의가 많으니까 네. 폐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입장을 밝히면서 폐원한다는 그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이 어린이집 영업을 계속할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 처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의사라고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된다는 점입니다. 2015년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됐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요, 찾아보니까 지난 3년 새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. 김복준 의원님, 예. 이게 대책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싶어요. 하여튼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. 뭐 학원 그 어린이집 측에서는 교사나 원장도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냐, 뭐 이러면서 이제 설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주 빗발치는 여론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설치는 했거든요. 네. 했는데 이제 사실상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상하면 이제 가서 CCTV 보자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통계 수치는 좀 더 통제가 가중되면서 늘어난 걸로 보여요. 네. 예, 사실상. 예. 이 CCTV가 설치는 됐지만 예. 이 피해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, 어린이집 관련 사건들을 많이 취재하게 네, 되는데 이 CCTV 영상을 보자라고 했을 때 원장이나 교사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네. 그 다른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. 네. 혹은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동의를 받아와라. 이렇기 네.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그 CCTV 영상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. 막상 또 이게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 증거가 돼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정말 궁금해요. 그 CCTV가 사실 저장 기간이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. 예.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달치의 CCTV를 분석해 봤는데 피해 원생이 10명이에요. 네. 근데 만약에 3개월 전, 4개월 전에 피해가 더 있었는데 CCTV가 없다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?
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추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데요. 네.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제가 알기에는 최장 60일일 거예요. 네. 두 달이죠. 두 달이죠. 예, 두 달이고 이제 그 이후에 덮어쓰기 형태로 가는데 만약에 그 어떤 큰 사건하고 연루가 된다고 하면 두 달 이전의 사안이라도 덮어쓰기가 됐으면 우리가 그 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또 있어요. 네. 그래서 일정 부분은 또 복원이 가능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럼 경찰이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TV를 보고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죠. 부모님들이 이게 학대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보고 있는 중이죠. 규정이 두 달치를 일단 보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보관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관도 한 60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김복준 의원님이 네. 해주신 말 그대로 예, 예. 해주셨어요. 정말 아이 기르기 참 무섭습니다. 하루빨리 확실한 대책이 네.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.